2022년도 퇴색 공부법 교재 미시경제 16번입니다. 뭐 다른 건 다 해설집에 잘 나와 있는 것 같고 요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16번에는 임금 수준이 그냥 W0, W1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임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해시켜 드릴게요. 임의 숫자를 넣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재화 시장을 다룰 때는 여기에 재화의 가격 그리고 여기 재화의 수량이 들어간단 말이죠. 재화의 가격, 재화의 수량. 그런데 우린 노동 시장을 분석할 거예요. 그럼 여긴 노동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노동의 가격. 노동의 가격은 다른 말로 임금입니다. 임금. 그리고 여기는 노동의 수량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 재화 시장에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죠.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있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배우셨죠? 우리 재화 시장에서는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사는 사람이에요. 소비자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오면 그 둘의 상황이 바뀌어요. 자, 노동 수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쪽은 이거 기업이고요. 그쵸? 그리고 노동 공급. 네,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해주니까 노동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노동시장의 균형은 여기서 형성이 됐을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해봐요. 시급이라고 따지면 됩니다. 시급 10,000원이에요. 그때 기업이 500명을 고용한다고 해봅시다. 500명. 그러면 500명의 사람들이 월급을 10,000원씩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요. 최저임금제. 정부가 생각하기에 야, 이 10,000원 너무 싸. 10,000원 너무 싸.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 우리 같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시급 12,000원씩 줘라고 정부가 기업들한테 강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급 12,000원은 10,000원보다 높은 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해야 된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00원보다 높은 선에서 제가 12,000원으로 최저 가격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상에서 잘 보세요. 자, 노동 수요예요. 노동 수요. 기업들 입장에선 이제는 쉽게 말해서 알바비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많이 줘야 되니까 알바 좀 잘라야겠다. 알바 이렇게 500명씩 고용해가지고 우리 회사 이제 못 버틴다라고 해서 알바를 적게 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감소해요. 그래서 노동 수요가 노동 수요 곡선이랑 요 최저임금 요 만나는 점은 여기죠. 그러니까 임금이 12,000원으로 12,000원일 때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300명만 고용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봅시다. 요 300명만 고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옛날에는 시급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12,000원 됐죠. 그랬더니 집에서 놀고 먹고 자던 백수들이 야, 이제는 저기 가서 일하면 12,000원씩이나 준대. 나도 그럼 일하러 가야겠다라고 이제 백수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10,000원일 때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죠. 노동 공급 곡선 10,000원일 때는 500명만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0,000원이 되니까 여기 몇 명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800명이라고 해볼게요. 800명이나 일을 하려고 해요. 800명이나 일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기업은 300명만 뽑으려고 하고 일을 하려는 사람은 800명이나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몇 명 채용될까요? 당연히 300명이죠. 채용은 결국엔 기업이 하는 거니까 800명이나 일을 하겠다고 기업한테 자소서를 쓰지만 기업은 300명만 밖에 알바를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되는 인원은 300명이에요. 300명. 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고용되는 인원이 줄어요. 비해서 고용되는 인원이 줄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실업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500명 알바가 500명 고용이 되어 있었는데 300명으로 이제 줄었으니까. 자, 그래서 요만큼은 해고되는 인원들이에요. 해고. 그쵸? 500명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300명이니까 해고가 200명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요 인원들은 뭐냐? 요 인원들. 자,
옛날에도 500명만 일했어요. 그런데 알바비 올려줬더니 이제는 800명이나 일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요 500명과 800명 차이, 요 300명들은 결국엔 알바 못 구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죠. 새로 이제 일을 하려고 저 좀 뽑아주세요 하고 자소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뽑히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토탈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500명인 거예요. 500명 500명이 비자발적 실업인 거죠. 비자발적 실업. 자, 요 300명도 실업자인 겁니다. 300명도 원래 놀고 먹던 백수들이 이제 일하겠다고 이제 나섰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 채용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실업자인 겁니다. 일하고자 하지만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실업인 겁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은 500명인데 그 500명을 분석을 해보면 원래 다니다가 잘린 사람들이 200명이고 요 300명들은 원래 일을 안 했지만 이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인 거다. 라고 그게 300명인 겁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 500명인 거고 자 그럼 이건 노동의 초과 수요일까요? 초과 공급일까요? 초과 공급인 거죠. 수요는 300명인데 기업은 300명만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일하려는 사람들이 800명이나 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초과 공급이에요. 노동의 초과 공급.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셔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뭐 나머지 뭐 경제적 순손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